2024년 5월 17일 금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추적과 물량 공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장난감 생활용품 등은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소액 면세 한도 기준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개편 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앞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유모차 등 34개 품목의 어린이 제품, 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의 전기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 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현행 $150 한도에서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새법 개정안에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 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5일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강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낙관론이 높아진 덕이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로 3월 3.5%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시장에서는 패드가 오는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4월 CPI 발표 이후 전일 대비 7% 이상 급등하며 지난 4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66,000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이더리움도 5%, 솔라나도 11% 치솟으며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동참했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미국의 4월 CPI 서프라이즈로 패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암호화폐를 둘러싼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CPI와 함께 발표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지난달에 비해 진정되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이 시사된 점도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빗썸코리아는 올해 1분기 매출액 1,382억 원, 영업이익 62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공시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2%, 283% 증가했다. 빗썸은 지난 2월 4일까지 거래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해 약 한 달의 매출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빗썸은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량이 줄고 실적이 악화됐다.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했던 지난해 4분기에는 약 27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수수료 무료화 정책과 다양한 멤버십 혜택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고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조 전 부사장 측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큰 형인 조현준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 고발하였고 아버지 조 명예회장과도 갈등을 빚었다. 가족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 3월 30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찾았다가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상주가 아닌 조문객이었다. 조 전 부사장의 이날 입장 발표에 따라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주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TNC 9.09% 등이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내승소하더라도 경영권과는 무관한 싸움이 될 전망이다. 조현준 회장은 주효성 지분의 21.94%, 조현상 부회장은 21.42%를 가지고 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조만간 아마존이 월마트 매출을 추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월마트의 지난해 매출 성장률이 6%에 그친 반면 아마존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맹추격하고 있어서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빠른 배송을 강점으로 유통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반면 월마트는 매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광고와 디지털 판매를 부업으로 늘리고 있다. 월마트는 소매 매출을 늘리기 위해 1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매장 확대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에는 프리미엄 식품 라인을 출시하기도 했다. 월마트 고객들이 잘 구매하지 않는 의류 제품도 구색을 늘리는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의 일부는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월마트는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쇼핑객의 점유율을 높였다. 다음 뉴스.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 15일 광고요금제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이 요금제가 시행되는 국가의 가입자 중 40%가 광고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출시된 광고요금제는 이용자가 광고를 보는 대신 월 구독료를 낮게 책정한 것이다. 지난 1월 2,300만 명에서 대폭 늘었다. 또 넷플릭스는 자체 광고 플랫폼을 출시할 것이며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와 광고 기술을 위한 파트너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CNBC 방송에 밝혔다. 자체 광고 플랫폼이 있으면 광고주에게 광고 구매 방법이나 광고 효과 측정 방법 등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또 올해 크리스마스 NFL 두 경기를 스트리밍 중계하기로 합의했으며 2025년과 2026년에도 크리스마스에 적어도 한 경기 이상을 중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다음 뉴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업 함유의 배급사 쇼박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99억 5,414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0배 넘게 증가했다. 매출액은 632억 1,409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 오리온 홀딩스는 쇼박스의 지분 57.47%를 보유해 최대 주주다. 영업 함유의 배급사인 쇼박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오리온 홀딩스 영업이익과 매출 역시 덩달아 좋아졌다. 올해 1분기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쇼박스는 전체 영화 배급사 중 점유율 41.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2월 개봉한 영화 파묘는 현재 누적 관객 수 1,190만 명을 기록했다. 쇼박스는 2007년 7월 메가박스를 매각한 이후 영화 콘텐츠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브랜드와 사명의 통일을 위해 주식회사 쇼박스로 사명을 변경한 후 영화 투자 및 배급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5월 16일 오후 11시 54분 원달러 환율은 1,349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